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예, 힘차게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예, 또 저녁 때는 언더스탠딩으로 공부하시고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 결론이 또 이상하게 간다. 또 날씨가 이상하게 또 이상하게 날씨가 가. 이렇게 좋은데 언더스탠딩을 보고 있다니 참 여러분도 야, 참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나 걱정도 된다. 걱정도 좀 된다. 예, 오늘도 또 뜨거운 이슈를 배울 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야, 뭐 딴 것도 다 좋은데 알래스카 거기 LNG 그래 니네가 와서 좀 가스도 깔고 돈도 좀 내고 알래스카 만들고 주식사랑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그 LNG 좀 사가고 좀 해라.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그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그거 해주는 게 지금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일 거예요. 예. 그런데 야,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험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협상장에서는 무슨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요건 진짜 네.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의외로 좋은 건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지. 예, 요거 실제로 알래스카에 가서 연구하고 몰래 돌아오신 분인데 예. 이제 그 얘기는 대외비로 하기로 한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가스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코르 지식그룹의 권효재 대표님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요쪽에서는 진짜 국내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라고 하기는 민망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뭘 모르는지는 알아요. 그게 진짜 이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지식그룹을 5년 전에 만들어서 예.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예. 공부를 많이 배웠고, 뭐 원전 하시는 분, 가스 하시는 분, 재생하시는 분, 두루 이제 좀 격이 에너지와 없이 관련해서. 네,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음. 지금까지 왔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LNG는 한 1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2020년에는 너무 시장이 안 좋아져서 예. 이거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한다는 건 연구를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 국내에서 LNG 관련된 전문가용 교재를 쓴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예. 교재를 썼었고 강의도 많이 했었고 또 저는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사업 개발을 직접 했었어요. 네. 두 건을. 기업에 참여해서. 네, 하나는 국내 기업 소속으로, 어. 하나는 미국 기업 소속으로 아하.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와는 다른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2020년 이후에는 거의 찾는 사람도 없고 해서 힘들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LNG가 다시 붐이 일고 또 알래스카 LNG 제가 한때는 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업이냐 예. 이렇게 했었는데 어. 저도 이번엔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름 속사정이 있고 우리가 잘하면 여기서 또 금을 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을 이게 아니 저희 이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살짝 들은 얘기로는 그거 되게 돈 많이 드는 거야. 사업상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돈 안 쓰고 일본이 돈 내라, 한국이 돈 내라 하는 거지. 그렇게 살짝 들었는데 그게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네, 첫 번째는 보통 이런 그 에너지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예. 개념과 사업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다 보면은 중요한 개념들이 좀 왜곡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2016년부터 전 세계 시장에 LNG 공급하고 10년 만에 세계 1위의 LNG 생산 공급 국가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의 LNG를 지금 연간 거의 1억 톤을 생산하고 세계 시장 공급을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뭐 대규모 투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거대한 금융시장에서 그걸 다 소화를 했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업 개발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인수한 글렌 파네 같은 거기는 에너지 사모펀드인데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LNG를 사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개발은 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설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네. 미국은 그러니까 자 미국이 LNG를 뭐 생산하거나 수출을 안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오늘 생산하고 기준으로 있고. 세계 1위예요. 생산량과 수출량 둘 다. 예. 그리고 돈 없는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이 LNG 프로젝트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성공한 예.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지금 굳이 요구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네. 예,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LNG를 사갈 확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LNG 살 거,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살 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가는 두 나라가 한국, 일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 어차피 살 거 알래스카 LNG면 어떻고 카타르 LNG면 어떠냐. 가격만 맞으면 되지. 예. 라는 생각인데 그럼 미국이 누구 돈으로 하든 누구 기술로 하든 그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면 단가가 원가가 우리가 그래 사다 쓸게 하고 하면 그래라 사다 쓰는 하고 거고. 윈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경제성이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을 이제 깊게 봐야 되는데 알래스카 LNG가 처음 등장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거론되던 2012년, 13년의 숫자들은 굉장히 이게 비쌌어요. 네. 예. 그 이유는 이 사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예. 그 당시의 기준인데 그때는 모든 LNG 프로젝트가 다 비쌌어요. 예. 알래스카가 유달리 비싼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그때 호주에서 개발된 어떤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예. 550억 달러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해봐도 그렇게 들었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그 이후 10년 동안 비용을 낮추고 인허가를 확실하게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땐 나름 리스크를 많이 줄인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LNG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1센트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알래스카랑 동북아는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이 50센트 1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사실 알래스카는 일본에 LNG를 40년 동안 공급한 지역이에요. 예. 과거에 케나이라는 곳에서 1970년부터 거의 40년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알래스카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안정적으로 동북아에 LNG를 공급한 나라인데 실적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다만 사업 규모가 크고 뭐 파이프라인이 길고 이런 부분들에 좀 두려움이 있죠 우리한테.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고 협상장을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파악을 해야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뭐는 예스를 해도 되고 뭐는 죽어도 예스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 그 현장이 어떤지 네. 뭘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이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것 지금부터? 같은데, 예.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부터구나. 이제 알래스카 LNG의 전체적인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포인트 톰슨이라는 지역하고 프루도베이라는 두 지역에서 오랫동안 석유를 캤고 예. 이 지역에서는 가스도 많이 나는데 그 가스를 이제 팔 방법이 없으니 다시 지하에 재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유를 캤다가 네네 가스는 나온 걸 다시 지하에 넣어놓고 뚜껑 닫았어요. 그렇죠. 넌 나오지 마. 네 그렇죠. 가스를 넣으면 석유가 더 빨리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묻혀 있는 가스가 확인된 것만 약 우리의 익숙한 단어로 환산하면은 한 7억 톤 됩니다. 7억 톤. 굉장히 많은 양이 있고요. 예. 2천만 톤씩 만약에 판다고 하면 30년 이상 팔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구상한 시점 2008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북극 가까운 지역에 LNG 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어떤 사례가 없었어요. 추워서요? 여러 가지가 있죠. 춥다라는 거는 집안이 불안정하거든요. 예. 여름엔 높고 겨울에는 어는 땅이니까 거기다 공장을 올리려면은 지방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런 공장 자재를 보내려면은 여름에만 잠깐 갈 수 있거든요. 배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나온 게 파이프라인을 남쪽까지 앵커리지까지 1,300km를 깔아서 예. 여기서 LNG 터미널을 만들자. 조금이라도 따뜻한 데다. 네. 내려와서. 또 이유는
이 밑에는 부동항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안 얼어요. 예, 안 얼어요. 위에는 얼어요. 그러니까 부동항에서 LNG 수출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지역이 케나이 반도라는 요 반도인데 여기가 40년 동안 일본에 LNG를 수출했던 플랜트가 있던 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곳이죠. 뭐 지진의 위험이나 자연재해 문제도 없고 아하. LNG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문제도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는 팩트를 쭉 말씀드리면 인허가를 다 확보를 했는데 트럼프 1기 때 시작한 인허가가 바이든 때 완성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딱히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초기 비용 1억 달러를 이미 지출을 했어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뭐 하느라고. 이 인허가 관련된 문서가 페이지로 합치면은 3만 장이 넘습니다. 미국이 이 인허가라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5년이 걸렸어요. 인허가 받는 네, 데만 5년. 내 5년. 땅에서 내 가스 내가 캐겠다는데 3만 장짜리 뭘 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이게 사업이 복잡해요. 가스도 캐고 예. 가스도 처리하고 파이프라인도 깔고 LNG 터미널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예. 여기 지나가는 모든 길의 주민들, 땅 소유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거 다 했어요. 아. 그거 다 했고 주민들 그 민원 뭐 반대 의견 이거 다 접수해서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간단한 게 아니고요. 파이프만 깔면 돼요, 이제? 지금은 남은 거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피드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인허가는 다 끝났고 예. 예. 이제 내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이게 300억 달러짜리인지 400억 달러짜리인지 사업주가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작업은 안 돼 있어요. 그 그 작업은 돈이 한 2, 3억 달러 더 들어요. 설계하는데. 설계하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글렌파네가 이제 자기가 이것도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그 금융을 일으키려면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이 매력적이니까 조건부로 내가 이 사업에서 LNG를 사겠다라는 의향서를 받아오면 그걸 보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 야. 펀드에 돈을 대주거든요. 옛날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당했던 걸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림만, 네가 밑그림만 여기서 보고. 가스관을 그렇죠. 깔면 어. 이 가스를 사겠다는 사람 도장을 받아와라. 그렇죠. 그런 거네.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꺼주겠다. 그렇죠. 그게 그래. 이제 보통 조건부 LOI예요. 예. 그걸 지금 대만은 냈어요. 사겠다. 네네. 우린 이미 사겠다. 조건부로 사겠다. 대만은 네. 근데 조건을 다 밝히진 않죠. 보통은 뭐 가격이 얼마 이하다, 몇 년까지 나와야 된다, 등등등 붙어 있는데. 그래도 가스는 있대니까. 그래, 어? 네. 갖고 와봐. 우리나라보다는 낫네. 게 뭐 이런 그렇죠. 어. 가스 있으니까. 일본은 어. 신중해요. 일본은 이렇게 해서 LNG를 많이 사봤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걸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조건을 걸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걸 대선 이후로 미루자가 우리나라의 지금 전략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IMF 어. 구제금융 협상할 때 예.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외국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단기 자금으로. 그래서 외국 은행 채권단이 뉴욕에 다 집결을 해서 한국은행에 돈 빌려주는 네, 한국에 돈 빌려주는 다 모여. 외국 은행들. 그래서 이제 큰 로펌 잡아가지고 거기가 대표 협상단 꾸리고 어. 우리나라도 협상단 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뉴욕 호텔에서 딱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어. 그 미국 쪽 로펌의 관계자 생각에 IMF 구제금융 신청한 남미나 이런 사례를 보면 예. 처음에 배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 못 갚겠다. 음. 원금 탕감하고 어. 이자를 깎아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고 걱정했는데 어. 딱 자리에 앉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첫 일성이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원금과 이자 다 갚겠습니다. 어.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어.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박수! 갚는 걸로. 그냥 벌써 끝났어요, 협상.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네. 없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엉망인 협상을 한 그렇죠. 거지 사실은. 야, 그 협상 뭐하러 갔어? 돈 다 갚을 거면 왜 협상을 왜 해? 협상을 그렇죠. 해? 예. 저는 알래스카 LNG도 준비를 안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속사정도 알고 미국도 약점이 있어요. 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밀어주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뭐 음. 전투기를 사라 할 수도 있고 예. 미사일을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 왜 이걸 하필 가지고 왜 이걸까? 음. 그걸 파고들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제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국, 일본, 대만이 잘 핏이 맞는 이유도 있어요. 오. 그걸 가지고 우리도 좀 배짱을 튕길 준비를 하면서 예. 가야 돼요. 알래스카도 개발해도 실제로 살 사람이 현실적으로 대만, 일본, 한국밖에 없다. 없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모양상. 네. 요거 협상하러 가는 우리 협상단한테 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그래서 이제,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드려야 될지 최상목 기재부 장관한테 줘야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 드릴 겁니다. 대선 이후로 네. 안 되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경로를 잘 보시면 이게 경로가 그냥 짜여진 게 아니고 여기 이 페어뱅크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오일 파이프라인하고 경로가 똑같아요. 예. 기존에 깔아놓은. 그 다음부터는 도로를 따라서 앵커지까지 가게 경로를 짰는데 예. 그 이유는 이 길 양쪽으로 마을들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알래스카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래스카가 한 50년 동안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낮은 천연가스 가격의 천연가스로 산업을 일으켰는데 이게 고갈이 됐어요. 천연가스 많다면서요. 네. 알래스카 인구가 75만인데 예. 그 중에 75%가 이 앵커리지 근처에 살고 예. 나머지 일부가 이 길을 따라 사는데 그 가스는 주로 밑에서 났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고갈됐어요. 밑에서 나는 건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아.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이 사업을 추진한 처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쓰려고 그랬구나. 자기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자기들이 가스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랑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스를 사오기도 어렵고 애매하지. 애매하고 이제 저 위에 잠자고 있는 가스를 갖고 오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알래스카 전체 다 써봐야 1년에 200만 톤 정도밖에 못 쓰는데 예. 200만 톤을 쓰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설비를 깔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즉 알래스카는 누군가가 와서 LNG를 대량으로 사주질 않으면 저 설비도 할 여기 수가 75만 없구나. 명의 알래스카 주민들이 부담을 다 져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프로젝트예요. 완전 아킬레스건이 있네. 아킬레스건. 그래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뛰어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알래스카는 중요한 게 있는데 예. 미국은 각 주당 상원 의원이 똑같이 배정되죠. 예. 두 자리씩. 여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이지만 에너지 위기를 해결 못하면 예. 그 상원 의원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상원의 양당 체제는 한두 속으로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제 장점은 그럼 저기 미국 입장에서 네네. 무조건 사줄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제발 미국, 한국과 일본아 산다고 말 좀 해줘. 그렇죠. 그거네요. 근데 그게 뭐 어려워 산다고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못 하느냐? 빨간색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440억 달러라는 거는 예. 이제 업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쓰는데 440억 달러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총 있어요. 공사비가? 네네. 총 아니 투자비가. 근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이 기존에 위에서 석유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면서요 밑에까지. 그럼 네. 파이프라인을 한번 깔아봤어요. 네. 그 옆에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가스관을 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의 계획은. 네. 그럼 이미 한번 만들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길 따라오면 되겠네. 그럼 대충 가격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프로젝트인가요? 그 추산이 문제는 어. 파이프라인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추산 인원이 8,000명이에요. 파이프라인만. 예. 근데 아까 알래스카 인구가 제가 몇 명을 했죠? 75만. 75만. 어. 75만 명 사는 동네에 8,000명 인부를 동원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아하. 사업이 벌어지는 순간 사람들 몸값이 2배, 3배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이게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서부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그때 거기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어.
트럭 운전수 연봉이 2억이에요. 어. 와. 사람이 없으니까.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 황량한 대지에 캠프를 지어놓고 일을 시키는데 이거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겪은 일인데 예. 그 캠프에 이렇게 이제 간이 숙소를 지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간이 숙소가 컨테이너를 딱 열고 들어가면 안에가 5성급 호텔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그렇게 와요? 안 해주면 안 와요. 미쳤다 정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서포트 시설을 짓는데 돈이 들어간 돈이 4조가 넘었어요. 이야. 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하신 오일 파이프라인을 80년대 초반에 깔았잖아요. 예. 그때는 막 군대 막사 같은 데서 일을 했어요. 아.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아하. 그리고 사업이 벌어지면 이제 인건비는 폭등하게 돼 있어요. 야. 그리고 그렇구나.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사하다가 수시로 파업을 해요. 예. 노동자들이 자기한테 칼자루가 쥐어지는 걸 뻔히 아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나왔던 유명한 사례가 처음에는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었다가 4일 일하고 3일 쉬게 해달라 그랬다가 어.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게 해달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일주일 쉬는 거를 야. 도시에 가서 쉬고 싶으니 비행기표를 달라. 세상에.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막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너무했다. 이렇게 원격지 리모트 플레이스에 사람 별로 없는 데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하면 엄청난 일이 사람 관리가 문제. 진짜 힘들고. 네,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됩니까? 왜 중국은 투자도 하면서 중국 인부까지 같이 간다면서요. 그래 차이나타운 임시로 만들면 그렇죠. 텐트 몇 개 해놓으면 되지. 현재 미국은 문제가 과거에는 이제 주로 멕시코 이민자들을 많이 동원해서 예. 그 미국 동남부의 그런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그렇게 싸게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트럼프 행정부가 돼서 그런 불법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풀어지면 사업비가 내려가고 현재는 트럼프 2기 상황에서는 뭐 중국 근로자, 한국 근로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비자 받기도 힘든 거죠. 아니 지네 나라 지네 공사하는데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예. 파이프라인은 미국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자, 파이프라인 공사는 이제 그림을 좀 넘겨서 저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맡아서 파이프 공사 해줄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인도 구하는 것도 기존의 어려우니까. 오일 파이프라인인데 예. 여기 잘 보면 옆에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흔적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차가 여기로 이동을 하면서 관을 이렇게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이 접근로에다가 똑같이. 가스관을 깔 건데 예. 가스관은 이렇게 묻을 거예요. 땅 속에? 네. 왜요?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이걸 지상 위에 지는 방식으로 하면은 동물들이 이동하다가 이게 보고 겁이 나서 일로 안 지나가게 되거든요. 안 지나가면 큰일 납니까? 그러면 잘 설득을 좀 하는 게 싸지 않을까? 동물 서식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야. 한- 순록이 뭐가 한 문제라고. 10년 전부터 미국은 모든 가스 파이프라인이 다 땅에 묻어요. 야, 돈 더 들겠네. 저 옆에 지상에 지나가는 오일은 저 꼭대기 추운 곳에서 앵커리지 쪽으로 보내서 그 동네 사람들 기름 쓰라고 보내는 오일관입니까? 이거는 순전히 외부 수출용이기 수출용이에요. 때문에 수출용. 앵커리지로 가지를 않고 말데즈라는 곳으로 빠집니다. 예. 말데즈라는 곳으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가스관을 묻는데 여기가 이제 동토 지역이에요. 뭐냐면 겨울엔 땅이 얼어 있고 예. 여름엔 녹고 예. 그래서 땅 속에 뭘 묻으면 겨울에 얼음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압착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위에 눈이 얼음이 쌓이면 이게 눌러요. 예. 그래서 이 공사가 좀 복잡해요. 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이 최고 2,000m 고도를 지나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계속 업다운이 있거든요. 중간에 예. 산들이 네.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경사된 데다가 땅을 가스관 파고 묻어야 묻으려면, 되잖아요. 네. 그게 난공사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렇지. 바람이 엄청 불고 겨울에 추우니까 만약에 저희가 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예. 체감 영하 40도인데 가서 현장에 작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난공사기 때문에 만약에
안 그래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막대한 인원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예. 그게 만약에 한국 건설회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미국 현지 약점 노동자들이 잡혔으니까 약점 뭐 잡혔죠. 이틀 일하고 5일 쉬고 5일 동안에는 그렇지. 비행기 조달해서 뉴욕 갔다 올 거고 급한 건 너희고 나는 안 싫으면 급해. 말고. 그러니까 현지 작업이 필수 불가결한 거는 역설적으로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리는 그냥 사다 쓰기만 할게 우리 보고 딴 걸 원하지 마라고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최소한 이제 다시 올려가지고 예. LNG 터미널은 여기 건설될 건데 예. 이 터미널 공사하는 거는 외부에서 사실 공장을 반쯤 만들어서 갖다 넣어야 돼요. 예. 그걸 모듈 공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모듈은 보통 뭐 한국이든 어디든 만들어서 갖다 넣고 현지에서 조립 작업만 하는데도 인원이 몇천 명이 필요하고 그것도 사실 컨트롤이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예. 파이프라인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받던 오일 메이저가 나간 거예요. 나 이건 못 하겠어. 그렇죠. 이거는 관리가 너무 어렵다. 공사 관리가. 공사 관리가. 그 당시에 호주에서 공사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몇백억 달러가 우습게 깨지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파이프라인 때문에 이거 공사비가 엄청 들고 개발비가 많이 드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비판을 우리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알래스카 주정부가 그거를 이제 디펜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어떻게 했냐? 파이프라인을 깔 때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내 땅에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미국도. 예. 폴크라는 데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총기 소유하잖아요. 예. 농장주가 총 들고 어. 오면 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행히도 이 사업은 이 페어뱅크까지는 기존의 파이프라인 옆에 접근 도로니까 그거는 토지 소유주가 파이프라인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가 없는 거고 거기서부터 앵커리지까지는 도로랑 철길 따라서 오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최소화 없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지하고 관리하는 이런 여론을 모아서 주민들 반대 여론을 최대한 이제 이 알래스카를 좋은 거다라고 해놓은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에 가스 처리 공장 만들고 밑에 LNG 터미널 만들어 본들 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엄청나게 위험해지니까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느냐? 협상의 구조를 파이프라인은 미국이 책임지고 하세요. 만들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지연되면 우리가 투자한 예를 들어서 LNG 터미널 비용 물어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구조를 짜야 돼요. 우리는 뭘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기만 우리는- 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 예. 네. 우리가 사기만 하면 되죠. 근데 기왕에 하는 거, 돈 되는 걸 하면 좋다. 돈 되는 걸 하면 좋죠. 예.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예. LNG를 짓는 건 돈이 돼요? 되죠. LNG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LNG 플랜트는. 액화 공장. 액화 공장. 네네. 어. 잠시만요. 네, 요건데 이제 이 액화 공장은 이런 산업 플랜트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하이테크예요. 그런데 핵심 기술과 이 실적은 일본과 미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 탱크도 많이 지었고 여기 부두도 많이 지었고 배도 많이 지었고 뭐 여기 기타 부속 설비들 상당히 많이 지었지만 예. 가장 중요한 액화 공정 그 자체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안 해봤다는 실적이 거죠. 없다고요? 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렇지, 받아다가 우리는 차갑게 해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네네네. 그 공정 네. 우리는 액화된 걸 기체로 만드는 건 그렇죠. 많이 반대만 했겠지. 하고 네, 소비자니까 반대는 우리는 가족 실어 오고 해서 팔아본 적은 실어 없지 오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가스로 푸는 건 해봤어도 포장은 안 해본 거지. 그래서 세상에 사실 MB 정부 때 예. 우리도 그걸 해보자 해서
정부가 몇 천억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했어요. 예. 하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술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뭐 민간사들도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워낙 큰 사업들이잖아요. LNG 사업이. 선뜻 검증 안 된 기술에 쓰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네. 안 해봤구나, 못 안 해봤구나 해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본은 어떻게 여기 시장을 장악했느냐? 일본이 초기에 LNG를 사면서 예. 일본 회사가 여기 엔지니어링을 하고 공사하게 하라는 조건으로 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게.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사갈 때 네네. 우리가 사갈 건데 포장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죠. 푸는 것도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면 레코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아. 동남아든 중동이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만. 그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사야 돼요. 반대로. 그냥 가스만 사면 아, 그렇지. 내가 참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님이 왜 와서 네. 우리 포장을 하려고 하세요? 그 그러면. 반대로 지분을 내놔라. 음. 어떤 지분? 액화트레인 지을 수 있는 지분 내놔라.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금 막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액화트레인이 3개인데 요거 이제 기차같이 길다 그래서 트레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3개인데 두 개나 3개 다 일본이 하겠다라고 아마 주장할 거예요. 대만은 이제 이런 분야가 약하고 예. 우리는 최소 1개는 잡아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걸로 하겠다. 우리가 사가는데 만들어서 포장도 우리가 좀 액화를 해보자.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옛날 대우건설이 도면하고 자재를 다 공급받아서 만드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예. 근데 도면을 우리가 시켜서 그려보고 우리가 설계해보고 혹은 우리 액화 기술로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을 충분히 봐야 돼요.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예. 중요하다. 우리 권리가 없이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그러면은 싸냐 비싸냐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우리는 LNG를 엄청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네. 지금 카타르에서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딱 보기에도 여긴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파이프라인 만들어야죠. LNG 공장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카타르처럼 그냥 뽑아서 바로바로 하는 데보다는 비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두세 가지 사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카타르 LNG 지분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그 지분은 조금 가지고 가스공사가 연간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예. LNG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잘 버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LNG가 팔린다고 확정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돈이 깔리고 예. 흐름이 깔리고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 쭉 가다가 어떤 시점에 LNG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내가 이제 이 사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600만 톤을 사오기로 했어요. 예. 근데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500만 톤, 400만 톤밖에 없을 때가 있죠. 예. 그럼 나머지는 국제 시장에 팔면 되거든요. 전 세계 마켓에. 아 남으면 남으면. 근데 가끔 전 세계의 시장 LNG 가격이 갑자기 5배, 10배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한 특수한 LNG 시장에서의 대호황이 지난 22년, 23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제 75% 지분을 인수한 글렌파넨 같은 데는 어떤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지고 금융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사업을 끌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2의 러우 전쟁 같은 게 터지면은 예. 돈을 몇 배를 버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리스크도 고정 가격 매수 계약을 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브레이크 이븐 코스트 오브 서플라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빚 갚고 최소한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 가격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정해놔요. 그렇죠. 그 밑으로는 안 하한선을 가죠. 정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카타르한테 계약한 거는 예. 유가 곱하기 뭐 14점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예. 유가가 10달러가 됐다고 해서 LNG가 1.4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 이하가 되면 무조건 그때는 고정가예요. 아. 그게 뭐 7불이든 8불이든 딱 정해져 있어요. 하한선이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건 걔들 원가.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원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이 사업이 처음 등장하고 분석됐을 때는 뭐 12불이다, 15불이다, 뭐 20불이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때는 호주도 그렇게 비쌌어요.
다 비쌌어요. 전 세계적으로. 건설 원가가 네, 건설 원가 워낙 비쌌어요. 이 요즘은 싸졌어요? 요즘은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동아시아 도착도로 6.7불이라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싸졌어? 싸졌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가스 보통 이런 LNG를 개발할 때는 가스를 계속 캐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알래스카 LNG는 특이하게 옛날에 석유 캐면서 나왔던 가스를 다 재주입했기 때문에 사실 밸브만 열면 가스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생산 원가가 아, 이론적으로 0이에요. 뽑아 올리고 캘 필요가 없다. 없어요. 네. 그게 원가를 엄청나게 아껴주고요. 그게 이제 업스트림 개발비라는 건데 카타르만 해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스 정을 뚫어가지고 예. 가스를 캐다가 이게 몇 년 지나면 압력이 떨어져요. 예. 그럼 새로 뚫어야 돼요. 그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뚫는 비용이 계속 들어야 네네. 돼요. 그걸 생산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알래스카 LNG는 생산정을 다 뚫어놨어요. 예. 기름 캔다고. 기름 캔다고. 어. 거기다 다시 가스를 넣어놨어요. 어. 그 밸브만 열면 가스는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 생산 비용이 안 든다. 그 생산 비용이 거의 없고 예. 그 비용은 이 1.15달러에 다 포함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스가 엄청 싼 거예요. 원가 그래서. 가스 네, 원가 가스 원가가 싼 거예요. 아. 이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음. 근데 왜 이런 이 사람들은 이 가스는 소유주가 이제 엑스모빌, 뭐 코노코필립스 이런 오일 메이저인데 예. 왜 이 가스를 이렇게 싸게 파느냐? 이 가스를 딴 데 팔 방법이 없어요. 자, 알래스카 주민 75만 원대 팔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노스 슬로프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예. 공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 소비지도 없고 거기서 유럽으로 갈 수도 없어요. LNG를 생산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형 시장은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LNG를 사주면 이건 개발이 되는 거고 안 사주면 안 자기들이 되는 거고. 돈을 좀 조금이라도 버는 거고 안 사주면 이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무의미한 자산이에요. 이건 완전 바이오스 마켓이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네. 네. 근데 트럼프가 왜 그런 거야? 괜히 트럼프는 왜 쫄았네. 그런 거야 대체? 우리 아니면 팔 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 그 도표를 더 보시면 세상에. 가스 비용, 그다음에 가스 처리 시설 이건 뭐냐면 땅 속의 가스는 이제 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파이프라인 시스템, LNG 플랜트, 해상 운송비 이렇게 해서 이제 2021년에 7불 이하로 원가가 나오니 여기다가 약간의 이윤을 더해서 그때 이제 이 알래스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게 8불 이하로 장기 공급할 수 있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린 카타르에서. 11불, 12불이에요. 아, 그럼 더 싸네요. 싸요. 그럼 당연히 저기서 사겠다고 싸요. 하면 되죠. 어. 근데 그때 21년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LNG가 많이 싸졌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LNG를 많이 쓸까?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해서 이제 오일 메이저조차도 그런 석유가스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흥행이 안 됐어요. 예. 넘기면.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11.8불이었어요. 예. 자기들이 분석한 원가가. 근데 여러 가지를 해서 낮췄죠. 가장 큰 거는 이자 비용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또 네. 어떻게 낮췄지? 자, 옛날에는 예. 이 LNG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안 하고 거의 다 자기 돈으로 예, 하거나 예. 오일 메이저가 은행에서 보통 돈을 빌려서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일 메이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돈을 적어도 20-30%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익률이. 예. 그러니까 돈의 기회 비용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예. 그런데 2016년 이후 미국에서 LNG가 거의 1억 톤이 생산이 되면서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어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재밌는 게 뭐냐? 내 돈은 조금 들이고 은행 돈을 많이 쓰죠. 예. 예.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뭡니까? 알아. 내 돈은 적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적죠. 리스크가 적고 예. 내 입장에서의 이자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예. 요구 수익률이 낮지. 네, 요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미국 프로젝트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미국은
몇백억 불짜리 사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계별로 탁탁탁탁탁 만들어지면 돈이 조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도 440억 불짜리 사업이 금융이 되겠느냐 하잖아요. 한 5년 전에 뉴욕의 뱅커 3명이 우리 뭐 에너지 쪽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회사를 세웠는데 이름이 벤처 글로벌이에요. 예.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예. 벤처 네, 글로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최대의 LNG 생산 기업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미국 동남부에 가서 막 사업 개발을 막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LNG를 공급하겠다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이 업계의 사람들이 아유 쟤네는 회사 이름도 그렇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대성공을 했어요. 그 3명의 뱅커가 시작한 회사가 현재 1,000만 톤 생산하고 있고 LNG를 예. 5년 후면은 3,000만 톤 생산을 해요. 어. 자 뱅커 3명이 3,000만 톤을 금융을 받아서 LNG 생산을 하는데 2,000만 톤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LNG 시장은 좀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사업성이 있고 단계를 밟아서 검증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다 좋은데 너 정말 팔릴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아. 그래서 하는 데만 그러니까 원, 확보하면 원가 계산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다 비슷하고. 비슷한데 저게 안 팔리면 큰일이니 그렇죠. 사겠다는 친구 데려와. 그렇죠. 사겠다는 애들의 장기 계약만 있으면 이거는 딱 얼마 이익이 나온다. 네. 아. 그래서 23년에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6.55달러로. 예. 자, 이 분석을 할 때 자체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을 쓰거든요. 아주 이 숫자가 허수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드를 하고 실제 공사 관리할 때 어려움을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서 50% 가격이 더 뛸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럼 50% 뛰었다 쳐요. 그럼 한 10불 언저리잖아요. 그럼 그 10불 언저리라는 가격이 다른 LNG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가격이 아니에요. 무난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다. LNG 액화 시설의 트랙 레코드를 쌓는다.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원가가 15불인데 너는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무조건 가스를 사. 이랬으면 그거는 이제 날강도죠. 근데 최소한 자기들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 국제 가격보다 우리가 싸다. 네, 싸다는 거예요. 다만 이 가스는 유럽으로 못 가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알래스카 자체에 에너지 위기가 있어서 빨리 가스를 개발해서 끌고 와야 되는데 예. 예. 동아시아 3국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늦춰야 되겠네요. 약간 늦출수록 저쪽이 마음이 급해지겠네. 가스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마켓에서 이런 LNG 개발과 구매를 많이 해본 나라가 일본인데 예. 일본이 이제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 해드릴게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예. 대만은 확약서를 이제 LOI를 썼어요. 예. 조건부 구매 의향서 썼어요. 일본은 말은 엄청나게 했는데 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LNG 구매는 민간 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 회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지션이 뭐냐면 가스공사를 자꾸 끄집어내서 여기를 뭐 시키나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핑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핑계를 한국의 민간 에너지 회사들도 포함시켜서 예. 컨소시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사업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갈 겁니다라고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템포를 시간을 두는 끌어야 것도 된다. 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알래스카에서 추진하는 그 구조대로 했을 때 사업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미국 당신이 하십시오. 자, 명분은 우리가 파이프라인 해본 적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은 미국이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잘해요. 현지 민원인도 니들이 그렇죠. 영어 하니까 영어로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건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인부들도 미국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네. 채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고 가격은 8달러 고정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스관을 만들어 어차피 돈은 투자자들이 내는 거잖아라고 하면 그래 그거 가지고 먹고 못할 게 뭐 있어라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어요? 저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 정도 구조에서 우리한테 10달러에 팔고 싶어 할 거예요. 이틀 전에 조금 더. 나온 뉴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되면 예. 연간 무역 적자가 한 2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거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2천만 뭐 톤 100억 달러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계산해보면은 음. 가격이 MMBTU당 10달러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10불에 팔 수 있으면 대박이다. 예. 자, 한 뭐 원가가 예를 들어서 7불이다. 그럼 잘 관리해서 뭐 한 30%좀 더 코스트 오버는 된다고 쳐도 1달러 남잖아요. 예. 그 1달러가 큰 거다는 거죠. 큰 거고 음. 이제 LNG 시장이 폭등할 때는 돈을 엄청 버니까 투자사인 이제 글렌판에는 한 10달러 정도의 딜이 되면 해피하겠다. 그 생각할 장기 수 계약은 있겠죠. 몇 년간 10달러에 사는 거예요? 보통은 계약을 20년에서 25년을 하고요. 이제 이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년이 이제 미니멈이라 보고 20년으로 제가 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20년에 8달러 정도를 고정가로 목표로 해야 된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독특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갈 수 있는 나라가 대만, 한국, 일본뿐이라면서요. 대체로 요 세 나라가 사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투자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LNG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사실 가격이 말씀하셨던 대로 급등했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나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는 되겠으나 이걸로 대박 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 않나요? 이제 그 개념이 네. 계약에서 내가 LNG를 인수하는 걸 오프테이크라고 하는데 예. 오프테이커로서 무조건 인수할 의무는 져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인수한 다음에 어. 이걸 한국에 가져가든 유럽에 가져가든 그 다음에 뭐 남미나 다른 데 가져가든 그건 상관없는데 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합 거래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네. 내가 내가 알래스카에서 LNG를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유럽은 다른 데서 LNG를 가져간 다음에 서로 가격 조건을 가지고 그 금액을 교환하는 거예요. 금액으로만. 네,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LNG를 예를 들어서 뭐 600만 톤을 오프테이크를 계약을 했어요. 예. 그걸 다 우리나라에 갖고 올 필요는 꼭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가져왔다 치고 예. 가져왔다 치고 그냥 네가 가져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른 이해가 되죠? 치고. 미등기 전매. 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 이게 21년부터 24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음. 요 선이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LNG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고요. 예. 이 빨간 선이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이었어요. 예. 22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이 70달러예요. 엄청 뛰었네. 예. 우리나라가 자 600만 톤을 계약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경로가 짧은 동북아로만 가져오면 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가면 돼요. 유럽까지. 어째 비싸니까. 네, 엄청 비싸니까. 아. 실제로 미국 LNG가 최근에 또 약점은 뭐냐면 이제 미국 본토에서 노란색 동아시아로 LNG를 보내는데 예. 지도가 이래서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경로는 이렇게 파나마 운하로 태평양 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요 색깔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 70-80%가 넘어야 되는데 예. 파나마 운하에 배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23년에는 38%밖에 파나마 운하를 이용 못했고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서 갔어요. 예. 아이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왜 이렇게 갔느냐? 장사가 되니까. 왜냐면 24년에 이 동북아시아의 현물 LNG가 한 13불에서 16불 했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가스가 굉장히 싸니까 7불, 6불 했거든요. 그러면 운송비 뭐 3불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LNG를 갖고 와요. 예. 근데 한국도 겨울에 LNG가 많이 필요하고 봄, 가을엔 남아 돌거든요. 그러면은 거래 구조를 잘 짜가지고 수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아까 이 그래프처럼 가격이 이렇게 엄청 튈 때 이럴 때 전 세계 시장에 이거를 현물로 된다. 100만 톤, 200만 톤만 팔아도 돈을 엄청 벌어요. 야, 내가 봤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사오기로 한 그 가스를 네, 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우리 수요니까 우리도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그 가격에 그거를 넘치도록 사오면 네, 몰라도. 계획을 잘 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가스가 지금 품귀가 났어요. 예. 한국은 품귀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일본에 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1년에 3,500만 톤 LNG를 핸들링을 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3,500만 톤을 일단 자기가 산 다음에 예. 일본으로 갖고 오는 거는 한 2,100만, 200만 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 세계 시장에 파는 거예요. 다시 파는 트레이딩하고. 거요. 리셀링.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 국내에다가 돈을 송금하고 일본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하여튼 우리 대표님 말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우리 트럼프가 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만은 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분명히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왜 위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6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사겠다고 하고 뭐 10불이든 8불이든 손해는 아니니까 그 대신 가스 그 관은 네가 까라 그러면 쟤들 한 50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플랜 그렇게 뭐가 A가 있어요? 미국이 현재 짜놓은 그림대로 가는 게 플랜 A고요.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막 걸어서 협상하다 보면 도저히 말씀하신 대로 이 파이프라인의 비용과 기한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럼 우리가 알았어 파이프라인 까는데 12불을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카드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FLNG 옵션을 써가지고 노스 슬로프에서 아예 LNG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뭐 넘어가서 예. 여기가 노스 슬로프예요. 예. 북극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LNG를 직접 생산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이로 내려와 가지고 예. 여기서 LNG를 액화하는 게 액화하려고 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그 밑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예. 똑같은 북극권인 시베리아에서 예. LNG 플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LNG를 지금 2천만 톤 생산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가 그게 야말 LNG라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아틱 LNG2라는 거를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즉 북극권에서 LNG를 직접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게 가능해요. 현재 기술로도. 네, 가능해요. 어. 그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LNG 선을 아크7 LNG 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 다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아.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형태로 가면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으니까 사업 더 싸져요? 리스크가 줄어들고 사업에 더 싸져요. 파이프라인을 없애버린 만큼 나머지 그 설비에다가 돈을 쓰면은 같거나 이하로 할 수 있죠 사업을.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은 이제 뭐 그림을 아하.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시베리아에 만들어진 야마 LNG라는 플랜트고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육상 LNG 시설 공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이 모듈 공급 받아서 만들고 우리도 일부 만들었어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추운데 육상 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업은 뭘 이제 이 쉐빙 LNG 선이고, 진짜 쉐빙이네. 네. 그 다음 사업은 개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예 LNG 생산 공장을 배로 만드는구나. 거대한 플랜트로 만들어서 아, 끌고 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면 되네. 현장으로. 그러면 비용이 엄청 단순화되죠. 단순화되고 감축되고 그냥 배 위에서 그냥. 공기 지연 위험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상상이야 그랬어요. 예.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바다 위에 요거는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이제 밑에 그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예. 물을 빼면 얘가 떠요. 그래서 끌고 가서 예. 물을 넣어서 가라앉히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되게 특이해 보이지만 예. 이건 케이싱 공법이라 그래서 사실 뭐 토목에서 많이 쓰고 울릉도 공항도 이 공법으로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별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요? 위에 공장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갔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게 올 봄의 위성 사진인데 보시면 2개가 설치가 이미 돼 있죠. 예. 바다에 설치해놓고 얼어붙은 거예요 지금? 이 주변은 다 얼었고 요것만 아우. 쇄빙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낸 거예요. 아. 그럼 요 길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아크7 LNG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LNG 수송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음. 2012년에 나온 사업은 개념 설계는 2006, 7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 기술이 없었어요. 상상이었어요. 아. 근데 러시아에서 현실화 시키고 예.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고 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많은 축적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거 일종의 FLNG라고 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 플랜 B로 가면 훨씬 먹을 게 많아요. 예. 파이프라인 없애버리고 대신 우리가 그거 흡수하는 거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돌아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쇄빙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거 저 방식으로 떠다니는 네. LNG 네.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저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한다. 자, 플랜 A로 8불 상한선을 걸고 협상을 시작해요. 예. 저쪽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파이프라인은 가격 너네가 올려. 해라. 근데 저쪽에서 보더니 막 자기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리스크가 커지니까 한 11불에 고정가로 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그냥 파이프라인 없이. 배로 가자. 그래서 이 플랜 B, A와 B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시간을 끌어도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지금 시간을 끌겠다는 건지 가서 사인을 하고 오겠다는 건지 사인을 하면 어떤 조건을 하겠다는 건지 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하겠죠. 하겠죠.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사실 뭐 정부나 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다 전 준비했을 거라 믿어요. 근데 준비 안 했을 것 같은데. 믿는데 이제 너무 언론에서 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너무 이 사업의 리스크만 부각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대안을 준비한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예. 협상장에 가서 이런 카드를 딱 펼쳐가지고 받아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예. 니들 왜 너무 언론에서 이건 위험하다 의외 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가 자꾸 없어지는구나. 눈치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도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 예. 그리고 괜찮다. 네,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한국 싶었어요. 너희들이 투자도 해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우리 선택인데 아까 선택해도 말씀드린 돼요? 대로 우리가 LNG를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를 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입맛대로 뭐 플랜 B로 가고 싶다. 그럼 예. 무조건 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겠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 그죠, 우리의 선택이죠. 투자금 못 구해서 한국, 일본 니네가 돈 좀 내 할 리는 없다. 이 LNG를 우리가 조건부로 사겠다고 하면은 이제 2천만 톤 중에 한 1,500, 600만 톤의 조건부 LOI가 확보되면 예. 프로젝트는 그 다음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은 보통 밝히지 않아요. 대만이 무슨 조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은 조건부 LOI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건 엄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국민들한테 혹은 이 관련자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이제 LNG 알래스카 LNG가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사오기도 했다고 해봐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여튼 생각보다는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데 그러면 이 와중에서 누가 제일 수혜를 볼까? 예를 들면 가스공사 같이 사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왔다 갔다 수송하는 애들도 있을 테고
LNG 플랜트 공장 만드는 애도 있을 거고 쇄빙선 만드는 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슨 철관 회사들 있고. 주가 벌써 다 올랐어. 벌써 올랐어? 아니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뭐가 제일 무역회사. 수혜를 받을까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게 어떤 걸까요? 종목 부가가치가- 찍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가 아유, 높은 건 LNG 액화터미널인데 네. LNG 액화터미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재는 분야가 아니에요. 원래 돈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 벌어요. 어. 거기서 다 벌어요. 그래서 규모는 액화터미널이 큰데 뭐 한다고 하면은 액화터미널의 부분적인 실적이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되겠죠.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LNG 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이 되겠지만 예. 조선사 주가는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특별히 재료가 될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철관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왜요? 거기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라인 만드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회사는 철관 못 만들어서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갖고 가야 돼요? 이제 철관이 특이한 게 얘가 42인치 철관인데 42인치는 뭐 그렇게 큰 특수한 재질 그 규격은 아닌데 예. 재질이 특수해요. 일반보다 두꺼운 걸 써야 되고요. 예. 이런 그 북극 지방의 대규모로 이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공사는 흔치 않거든요. 그것도 매립하는. 예. 그래서 이거를 대량 공급하려면 이게 물량이 한 80만 톤쯤 될 건데 만약 깐다고 하면은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지? 기존에 실적이 있는 음. 공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음. 일단 알래스카 안에는 공장은 없어요. 아, 한국 업체들이 그런 실적이 많아요? 한국 업체 중에 미국 현지에 이 가스관 제작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유리할 수 있죠. 터지면 네네네. LNG 운송하는 업체는 별 게 없겠네요. 운송이야 그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거 대신에 알래스카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해운사들은 고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운송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에서 오나 알래스카에서 오나 이제 거리가 짧아지면 사실 그건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없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확보한 물량의 한 30%는 국제 시장에 막 팔겠다 자유롭게. 판다고 그러면 이제 배는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맞아서 우리가 플랜 B를 주장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양 플랜트 개념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사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될 수 있죠. 야. 허허. 아니, 대표님 아니, 근데 지금 거의 협상단에 들어가야 될 것 대표님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아닌 것 아닐 것 같은데요? 같아요. 협상단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 안 와요? 제가 이제 아까 소대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뭘 모르는지 정도는 아는 거고 야. 업계에는 사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예. 사실 가스공사가 해외 LNG 사업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지금 LNG 캐나다라는 사업도 투자했고 호주도 투자했고 뭐 카타르도 했고 많이 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잘 정리돼서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옆에서 좀 저 같은 이제 반 전문가 좀 반 전문가 생각하는 반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군부를 피워주는 정도죠. 아, 그거 괜찮은 우리 기회일 수 있다. 네, 괜찮은 기회일 수 다양한 있어요. 옵션이 있으니 네. 협상단이 다 연구하고 가서 너무 놀래지만 마라. 잘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잘했네 해야지. 야 결국 네가 굴복하고 왔구나라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뭐 좀 그 시간상 예. 미국의 약점을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예.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 예. 그러면 미국 약점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의 약점을 설명한다는데 시간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 그거 중요하네요.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알아야 협상을 잘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에 가스가 고갈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이거를 하시죠. 계속 시추 작업을 했는데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에너지 위기는 현실인 거고 그림 보시면 미국은 무조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하겠네요. 그럼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는 지금 가스가 산불 수준이 됐고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니까 가스값하고 전기값이 본토는 다 싼데 알래스카는 지금 8불이 넘었어요. 가스값이. 점점 부족하니까. 부족해져서. 네. 그러니까 자 알래스카라는 데가 추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가스값과 전기값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폭동이지 폭동. 살기가 어렵죠. 안 그래도 일자리가 별로 없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알래스카에서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알래스카 LNG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10년 전인데 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임계점에 차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은 예.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급하네요. 그럼. 급해요. 지금까지는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가스를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밑에서, 뽑은 네, 밑에서. 가스. 밑에서 생산한 가스로 썼다는 거고. 그 집집마다 도시가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그게 앵커리지 인근에는 그 가스 공급이 되고요. 네. 이제 알래스카의 아까 그 경로를 따라서 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음. 루트를 이렇게 짜면서 뭘 하냐면은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도 당신 마을에 가스를 싸게 드릴게요. 예. 이러면서 시간을 좀 끌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길에 있는 작은 동네들은 LPG를 쓰거나 네. 기름을 쓰거든요.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이 사람들 스스로 이제 이런 걸 분석하고 다 이게 공개되어 있는 게 특이한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예. 만약에 위에 북쪽에 가스 개발해서 갖고 오면 가스가 얼마냐. 알래스카 75만 명을 위해서 11.2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래스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아니에요. 아 지금보다 더 비싸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럴 바에 왜 하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정부는 아이고 우리가 반드시 LNG를 살 사람을 잡아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가격을 낮춰보겠습니다. 대량으로 대량으로 하니까. 근데 특이한 게 알래스카 LNG가 되면 이게 2불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8불이고 네. 왜냐? 주민들은 LNG가 아니고 그냥 파이프라인 가스잖아요. 그대로 쓰니까? 예, 그대로 쓰니까. 도매로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액화하고 해야 되는 거가 네, 그렇죠. 있으니까. 야, 그래도 너무 싸게 쓰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민들은 좀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가스가 엄청 싸지잖아요. 야. 그럼 미국 본토보다 더 싸지는 더 거네. 싸져요. 그리고 미국 본토는 가격이 이제 움직이고 예. 첫 번째 약점은 알래스카 에너지 위기인데 알래스카 LNG가 되면 서로 윈윈할 수가 있어서 미국이 내색은 안 하지만 제발 좀 이 사업을 되게끔 LNG를 사가라 입장이다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사갈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보다 가스가 더 비싸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LNG 가격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도 나쁠 게 없는 것은 현물 LNG라는 가격이 장기적으로 전망을 할 때 보면은 10달러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게 많은 전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세일즈 포인트가 우리가 한 8불의 고정가로 팔 수 있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리스크를 좀 지고 같이 가자라는 건데 넘기고. 근데 이제 미국의 두 번째 약점은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미국이 그 무역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하면 미국 본토 LNG를 팔아도 되는데 왜 알래스카를 고집할까? 예. 있잖아요. 예. 미국 본토는 역설적으로 지금 LNG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지금 LNG 프로젝트가 요 정도 규모인데 예. 이게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아 드릴 이미 베이비 사갈 때도 있어요, 다들. 네네. 아. 사갈 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1억 톤 생산하고 있고 어. 짓고 있는 게 7천만 톤이 더 있어요. 와. 그러면은 2030년이 되면은 1억 7천만 톤이 되고 예.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에 다 합치면은 2억 톤이 넘는데 더블이 되는 거네요. 문제는 어. 그 정도 LNG를 많이 수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본토 가스 가격이 올라가요. 가스가 네. 올라가요? 그렇지. 미국의 가스가 줄어드니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미국 가스가 지금 한 3불 정도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싼 이유는 이 가스가 미국에서 석유를 쉐일 오일을 많이 캐다 보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떨거지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예. 그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가 대량으로 같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건데 미국이 작년부터 더 이상 오일 생산량이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인플레니 뭐니 해서 석유값이 $80 퍼 배럴은 돼야 예. 추가 개발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60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석유를 추가 개발하라 그래도 업체들은 안 움직여요. 예.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LNG 프로젝트가 안 그래도 본토에 많은데 더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공급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본토에서 이렇게 LNG 생산 수요까지 겹치면은 미 본토에서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본토에 남는 건 없고 수출되는 물량이 네.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미국의 약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동북 3국한테 뭔가 팔고 싶은데 이제 물건 제조업 물건을 팔기는 어렵고 없고 에너지를 팔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팔았는데 없는데. 미국 본토 걸 자꾸 파는 것도 팔 수가 없는 팔 수가 거군요. 없어요. 네, LNG 팔 수가 그래서 없어요. 알래스카 거 팔고 싶구나. 그래서 알래스카 거를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세상에. 본토랑 분리돼 있기 때문에. 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예. 또 약점 네, 있습니까? 화면 야, 보시면 약점도 많아 이 더 자식들. 보시면 미국도 우리 이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오락가락한 경험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 어. 미국이 캐나다한테 1년에 기름을 하루에 400만 배럴 수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질류를 갖고 와서 이제 밑에서 정유 공장에 돌립니다. 예. 그거를 이제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인데 이 경로가 이렇게 삥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2008년에 제안을 했어요. 이 빨간 점선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깔겠습니다. 그럼 경로도 단축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질류라는 게 이 타르샌드라 그래서 끈적한 그 예. 모래에 담겨 있는 기름을 쪄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예.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석유인데 이 사업을 제안을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찬성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예. 막 사업을 한이 많이 하다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을 했어요. 예. 사업을 진행하다가 바이든이 되니까 다시 또 반대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업주가 에이 하고 사업 포기를 2021년에 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 2기가 되니까 대통령이 다시 다시 사업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동안 정치 사회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서 한번 사업이 결정되면 번복이 없다. 혹은 정권에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걸 한다가 미국의 자랑이었지만 예. 이 환경 단체의 반대가 심한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들어와서 우리를 믿고 LNG를 가져간다고 약속하시오 하면 우리가 아픈 데 찌를 수 있죠. 예. 아니, 누이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왔다 갔다 벌어졌는데 하냐. 왔다 갔다 했는데 알래스카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어떻게 보장할래?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순록 문제가 되게 심각한 환경단체에서 세게 주장하는 문제예요. 순록 문제는 사실 그거는 크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 문제는 이제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 진짜 문제가 키스톤 엑셀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밑에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경과지예요 지금. 예. 그리고 건설 장비가 와야 되는데 숲을 나무를 일부 자르고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예.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당신은 여길 지나갈 수 없다라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자르려면 우리를 죽이고 가라.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와. 알래스카 여름에 파이프라인 경과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예. 거기에 텐트 치고 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다 뭐 총 쏠 거예요? 예. 쉽지 않은 문제죠. 어. 두 번째는 그린피스예요. 네. 알래스카 LNG 포함한 극지방에서 석유가스의 추가 개발을 위한 시추를 일체 반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이 카약을 몰고 일로 갔어요. 예. 그러면 이 카약 이 시추선이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죠. 예. 나를 밟고 가라 이거야 한마디로. 아이고야. 그린피스 이 정도로 강경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사실 환경단체 반대가 엄청나게 심해.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심해요. 예. 지금은 트럼프 임기 시작되고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거지.
점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툭툭 던져야 돼, 잽으로. 아니 그린피스가 가서 이렇게 육탄 공격하는 동네인데 여기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믿고 가냐. 예를 들어 가스 처리 플랜트를 거기 지으려면 최소한 모듈을 실은 배가 그걸로 가야 돼요. 예. 근데 그 배 앞을 만약에 카약이 막았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못 가지 못 그건 가지. 누구 책임이에요? 공사가 지연되면. 아. 이런 문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아하. 미국한테 너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방법이 명확하게 없으면 우리는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걸 참 잘해요. 상대방 처음에 기분 좋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데 실제 가서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진 쓱 내밀면서 와. 아노 이 대책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사실 미국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뒤져보고 알아보면 미국도 약점이 되게 많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아하. 정리하면 알래스카에 에너지 위기가 있다. 미국 본토에서 더 이상 LNG를 수출해서 동아시아 보내기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바뀌거나 환경단체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 사업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어쩔 수 알 수가 없다. 그럼 최소한 우리는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이용하고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게 너무 좀 그래 그건 좀 과욕이다 싶으면 예.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예. 시간을 끌려면 이 사람들의 약점을 계속 파고 들어와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린피스 해결되면 다음 달에 협상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노골적으로 갈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 협상장에 던지는 거죠. 음. 아이, 그린피스 문제도 있고요. 히스톤 엑셀이 있는데 음. 그럼 뭐 행정명령으로 안 움직이는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뭐 미국 저 군부대가 파견돼 가지고 공사장을 다 지켜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얻어내야 돼요. 아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건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전에 그린피스가 저런지도 알고 환경단체가 저렇게 숲속에서 저런 걸 안다는 거죠. 네. 대표님만 아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왜 의심스러워? 약간 아니 의심스러워. 회사원이 저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그럼? 제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예. 인도네시아, 오만, 카타르, 호주, 캐나다 지난 30년 동안 뭐 우즈베키스탄 해외 자원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것이 각 전문가들 레벨에는 다 녹아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와 지식들이 있지만 일본은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요. 어떻게 해요? 일본은 어떻게 축적합니까? 은퇴자들한테 일정한 돈을 주고 당신이 경험한 걸 다 책으로 쓰라 그래요. 아. 다 책으로 써요. 어. 그래서 파일을 막 이만큼 줘요. 예. 후배들한테. 어. 거기 보면 다 오만 정보가 다 있어요. 어. 두 번째는 자원개발 전문가라고 하면 자원개발만 시켜요. 몇십 년 동안. 예. 근데 우리는 보면 사무관이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지. 부서 바꿨다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축적 안 되고. 그래서 일본은 전문성을 축적시키게 만들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안 내놓으면 집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에 뭐 실제로 이 결정권을 쥔 핵심 인물이 누구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하고 그냥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서 뭐라고 말하지? 가서 뭐라고 말하지 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권한 대행께서 지시를 하면 장관 받고 실장 받고 과장 받고 사무관 쭉 내려와요. 그럼 사무관 급하니까 이제 뭐 여기 언더스탠 전화해가지고 그 권모식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레벨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에 가스공사나 민간 자원개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한 3, 40명 모아서 회의하면은 훨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그 얘기 좀 하고 가자. 네. 그런 전략 잘 것들을 짜야 된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쳐준다 진짜. 돈이 몇십조, 몇백조짜리 사업이니까. 진짜 친절하다. 진짜 친절해. 이런 것까지. 시간 조금 내서 그 회의 합시다. 뭔 회의? 그럼 좀 얘기했던 민관 합동 회의. 그래 민을 잘 써야죠. 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관계사들은 좀 그런 분들 계시면
다 윗분이거나 퇴직했을 것 같아. 근데 자원 개발한 지 얼마 한참 됐잖아요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불러주시면은 와서 좋아해요. 좋아하시고 그럴 수 있어. 다 코치해 주실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얼마나 뭐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잘해 봐. 하시고. 야, 오늘은 진짜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왜 또 표정이 왜 의미심장해졌어 아니야. 또? 시간 없으면 일본이 하겠다는 조건 우리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우리는 뒤에 먹지 대고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고 협상하라고 하고 오세요. 그냥 차라리 자신 없으면 베끼기라도 해라. 일본이 연구 많이 했났네. 예. 그것도 방법이지. 괜히 일본이랑 다른 그래 대학 자신 가보지 없으면은 마세요. 정답 베끼는 것도 그래. 그냥 용기야 그것도. 미투, 미투. 그것도 하는 거지. 땡큐, 미투, 땡큐. 네. 알겠습니다. 와 재밌게 잘 배웠네요. 야, 코 지식그룹 권효재 대표님. 조용히 공부만 하시다가 야 속세로 그냥 갑자기 국가의 나오셨네. 위기가 느껴지니까 어. 나와서 또 한마디 하시고 네. 또 이제 쑥 다시 들어가시고. 공부하러 가실 거죠? 아니 저희가 좀 조만간 또 불러야지 배울 게 많을 것 그러네, 같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제야의 고수를 만나. 뭐 이제 여담으로 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세 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COR이라는 게 C가 천연가스, 가스. O가 오션 조선해양, 조선해양. 네, R이 리뉴어블. 그래서 저는 세 개를 경력상 다 경험을 했어요. 조선해양도 다음에는 한번. 조선해양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권 그래서 대표님 주식 투자 매년 200%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어서 안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들 아하. 잘 포장해서 알겠습니다. 풀어주실 겁니다. 권 대표님은 다음에.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